저는 2019년 2월경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500으로 맺었는데, 그때 당시에 학생의 기준 인원은 16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500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시 이 부분에서 조금 앞서 얘기를 하면, 제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은 시의회 의원이고, 의원직에 당선되기 전까지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학원을 인수하게 된 거고, 최초의 계약 내용하고는 학생 인원이 틀렸기 때문에 월세 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300만 원을 조정했고, 그 이후에는 4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상향됐고, 그러면 300에서 다시 100만 원으로 오른 사연은 뭔가요? 저한테 돈을 요구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는데, 저는 최초의 인원도 적은 인원이었고 학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려드리지 못하자 나는 너한테 권리금 10원 하나 못 받고 이게 뭐냐, 월세 조정을 다시 하자. 권리금을 안 주고 안 받겠다고 먼저 제의한 건 임대인이었고, 권리금을 주면서까지 그 큰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권리금이 없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걸고 이제 학원을 시작하게 된 거였고. 권리금은 없이? 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2019년 9월 달부터는 100만 원이 상향됐습니다. 19년? 예. 월세 400만 원씩 내고 있다가 2020년 2월경부터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럼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었고 학원이었다 보니 지역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게 되면 그 달은 그냥 아이들이 그냥 나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은 점점 어려워졌고, 어려운 시기에 임대인은 월세를 낮춰줬습니다. 낮춰주게 된 계기는 제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임대인과 분명히 합의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매달 합의하에 월세가 다시 조정됐고, 저는 그 월세를 냈습니다. 월세를 내면서 이제 쭉 운영을 해오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 2020년 10월, 11월, 12월을 임대료를 못 냈습니다. 그 부분 역시도 임대인이 알고 있었고, 그 달 역시도 조정을 한 달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2021년 2월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었고, 종료되는 시점에 앞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학원을 계속 이어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종료를 해야 되나 하는 시점에 임대인과 이제 얘기를 한 결과가, 그러면 너도 어렵고 나도 어려우니 1월 달부터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는 1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백신도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해보자. 그래서 저는 했습니다. 8월 달까지 다시 재연장을 했고, 2021년 1월에 100만 원의 월세를 냈습니다. 근데 2월 달부터는 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월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2월부터? 예. 월세료를 못 낸 거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뭐 내고 싶지 않아서 안 낸 것도 아니었고, 직원들 급여까지 밀려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3월경에 저는 더 이상 학원 운영이 안 되겠다, 그만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8월까지니 저는 8월달까지 약속은 지키겠다, 월세료를 100만 원씩은 드리겠다. 하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연장은 힘들 것 같고, 저는 여기서 8월달까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4차례 전화 한 번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3차례 더해서 총 4차례를 통보를 했습니다. 임대인은 저한테 알겠다, 보증금을 내주겠다, 8월달에 내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내줄 보증금은 하나도 없고 자기 건물에서 나가라는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확인해 보니, 그동안에 절세해주고 낮춰줬던 그런 임대료를 계약서대로 500만 원으로 다 계산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액에 있어서 남은 보증금은 없다고 이제 임대인은 주장을 하는 거고, 저는 제가 일방적으로 월세를 낸 것도 아니고 합의하에 월세를 낸 부분이었고, 절세를 해준 부분을 이제 와서 계약서대로 500만 원으로 내라고 하니 너무나도 억울하고, 참 처음부터 약속을 하지 말았으면 이런 희망적으로 이어가지도 않았을 건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니까 저 역시 너무 억울하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해 많은 방법을 찾다가 이렇게 1인 시위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장하시는 게 지금 여기 포천에 계신 의원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임대인은 포천시 의원입니다. 그러면 의원님인데 그 의원님이 뭐 돈을 자꾸 요구를 했다는데, 그러면 방금 전에 월세를 안 냈다, 그래서 보증금을 줄 돈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 의원님이. 그런데 그 중간에 월세를 한 번도 안 내셨어요? 지금 아까 전에 몇 달 밀렸다고 제가 밀린 건 2020년 10월, 11월, 12월이 밀렸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네. 그리고 2021년 1월은 100만 원을 냈고, 그 다음부터 좀 그리고 밀린 거. 2월 달부터는 못 냈는데, 네. 제가 통보를 한 거는 3월이었고, 네. 그때 당시에 위원님은 8월이 되기 전이어도 보증금이 준비되면은 연락을 주겠다고 하여서 저도 그 연락을 기다리면서 운영을 해왔던 거였습니다. 그런 메시지 같은 거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계약서 그런 거. 네,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100만 원에 운영하라는 그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증거 내용은 있나요? 녹취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녹취 내용으로.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경우가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와 우리- 같은 경우에 네. 피해를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돈도 돈이지만 이제 와서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이시고 의원직에 계신 분이 이제 와서 약속을 어기고 태도를 바꾸는 이런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고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일단 상황이 급박해서 대마이크로 사용해서 차량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게 월세 부분인데, 자, 궁금한 게 있어요. 1억, 보증금이 1억이잖아요. 네, 근데 줄 돈이 없다. 네, 근데 3개월치 못 준 거 하고, 그러면 500만 원씩만 해도 1,500이고, 네, 2021년 2월 달부터 8월까지 안 준 거 한 7개월분? 네. 그거 계산해도 줄 돈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논리로 한 푼도 보증금을 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임대인이 주장하는 거는 제가 임차한 기간이 총 30개월입니다. 30개월. 30개월을 500만 원, 계약서대로 500만 원으로 계산하면 1억 1억 5천. 5천입니다. 예. 근데 본인이 네. 저한테 받았다고 주장하는 임대료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4천 초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1억 5천에서 4천, 제가 냈다고 주장하고 있는 4천만 원 돈의 임대료를 제외하면 그 차액에 있어서 내줄 돈이 없다고 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런 원리구나.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시민들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면은 해주시기 바래요. 저는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던 최초의 목적은 아니었으나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 나와 있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뭐 뜻받지 않게 생각지도 못했던 이 포천 시민방송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돈도 돈이지만 지금은 저의 억울함, 이 억울함을 제 차 그 다른 소상공인이 또다시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는 저 역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서로가 약속했던 부분은
반드시 뭐 지켜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서는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저는 뭐 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도 보여지겠지만, 이러한 억울함이, 이러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임대인이 많은 사람들이 좀 이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국민청원 홍보해도 됩니까? 국민청원에 제가 자세한 글을 올려놨습니다. 앞에 들고 있는 편말에 검색을 해보시면 해당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한 번씩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 그리고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이 청원글을 확인해 주셨으면 하고, 재차 또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억울함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